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처음으로 3천선, 꿈의 3천선을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세의 요인을 생각해 보면요. 파월 의장 이 10일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부분, 11일에 상원 은행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 두 개의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발언 내용이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따라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얘기를 하면서 미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점차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시장에 있어서 누구 하나 썸머 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연코 썸머 랠리가 펼칠 수 있다.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우리 증시에 있어서 이럴다할 호재성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시행하면서 따라서 결국에는 한국 시장이 미 증시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국 증시가 별로 좋지 못하다. 오히려 더 미국에 주식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미증시의 어떤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전고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전혀 오르지 못한 우리 국내 증시가 기회가 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증시에 대해서 투자한다. 그 다른 나라의 기업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잘 아는 기업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해야지.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는 그리 썩 재미가 좋을 리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점차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치 논할 수 있는 부분 단연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증시에 있어서 금리 인하만큼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자양분이 없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증시의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 조금은 부럽긴 하지만 결국에는 동조화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를 볼까요? 다우지수 이전에 상방으로 틀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덧 미중 무역 분쟁의 그 악재 속에서 비관 속에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볼린저 상단선을 밖으로 벗어나면서 바로 급등주 추세의 3일선을 타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다우지수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또한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전형적인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S&P를 볼까요? 꿈의 3,000포인트를 넘어선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S&P 3,000이 더 이상 갈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기술적인 어떤 분석의 한계에 따라서 결국에는 펀더멘탈적인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 어느 때보다 3,000선을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의 그 동조화되는 현상,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 유동성 1200조에 가까운 돈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
대놓고 보복에 따른 어떤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보복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화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수가 내려올 때마다 어느 때보다 더 투자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뭐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면은 분명히 있고요. 투자자란 어떻게 보면 긍정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다 더 누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 긍정의 그런 마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냐.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사업과도 같은 것인데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PC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PC방을 하는데 다른 타업체가 PC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PC방을 하고 있는데 호들갑을 떠면서 PC방을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른 타업체가 생겼다고 접어버리면 앞으로 더 사업을 치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일본의 대놓고 보복이 뭐 되는 부분은 우려감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우려감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증시가 단연코 뭐 펀드멘탈적으로 PBR 너무 싸죠. PBR 너무 싸고 퍼가 거의 바닥권을 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2분기 실적 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최악을 벗어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올 때가 더 좋을 때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힘들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시장의 흐름, 시세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뭐 실적이 바닥권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보이기 때문에 결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증시 결국에는 반등세에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수평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에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현재 이 그동안의 이 지그재그 파동, 이러한 지그재그 파동 이후에 힘을 충분하게 응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상방으로 상향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투자자들은 뭐 이전에 2600포인트를 막 하향 돌파하면서 상향 돌파하면서 이러한 상향 돌파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가 밑단에서 많이 양껏 담아놨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2007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결국에는 4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그러한 대세 상승장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단연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뭐 지수가 조금만 떨어지면 막 어느 굴 속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뭐 폭락론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관심받기 위해서 폭락론자들이 막 나타나요. 하지만 그러한 폭락론에 내 마음이 뺏겨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 마치 투자자의 어떤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폭락론자의 뭔가 마음이 뺏겨서 싸게 팔아버리면 그것은 손실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짓거리를 폭락론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투자자는 정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내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하지만 이 투자적인 어떤 투자자로서의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마인드 자체, 영혼이 맑아져야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단연코
내 마음이 올바르고 고든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옹졸한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절대로 투자자로서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 다스림 보다도 세상을 올바른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증시를 보면 사진 보시다시피 참 사람들이 참 이 동물을 참 없이 여기는, 동물을 사랑으로 안 키우는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린 코끼리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요. 참 동물은 참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참 동물을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동물은 이러한 사랑으로 이건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동물은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증시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와도 같은, 참 불쌍합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10년 동안의 이 박스핏 동안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침 그러한 묶여있는 동안 이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이 쇠사슬을 발로만 차면 무너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커진 어른 코끼리가 된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릴 적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이 쇠사슬을 못 풀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코스피의 10년 동안의 이 박스핏 때문에 대다수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는 안 돼, 한국 증시는 절대로 안 돼라는 생각에 그러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동안의 10년 동안의 그 기업들은 꾸준하게 돈을 벌어왔고요. 현금 쌓아둔 부분, 굉장히 기업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0년 동안의 이 박스핏 동안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투자자들이 이 상향 돌파하면서 따라서 26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면서 4000포인트로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반드시 이 쇠사슬을 뚫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정말 어떠한 자산보다 부동산 되겠습니까? 부동산 정부가 그렇게 때리는 그러한 규제가 발동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한동안 안 됩니다. 부동산 한동안 안 되고요. 금은, 채권, 해외 선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선물 옵션, 파생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큰 부를 읽을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목을 비틀어도 급등은 반드시 온다 라는 이러한 마인드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자란 오늘따라서 일출이 보고 싶은데요. 일출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동해바다에서 일출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닭이 목을 비틀어도 급등은 반드시 온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이전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컴투스 2만 원에 막 집중 투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담고 담아라. 4만 원 가도 6만 원 가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19만 원까지 가는 큰 기의 종목은 시장이 어려울 때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치 이러한 종목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급등은 반드시 온다는 마음으로 끈덕지게 보유를 해야 됩니다. 끈덕지게 보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내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향해 갈 때 이러한 종목 10배 이상 이러한 종목이 수익률이 10배 이상 나오는 그러한 종목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자란
뭐 트레이딩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란 큰 돈을 버는 투자자란 긍정적인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